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 경고했던 한미동맹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국 정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미 주요 언론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세계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퍼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보스턴 고향의 수영장에서 쉬면서 따뜻한 여름 햇살이 제 얼굴에 비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미소를 지었죠. 완벽했어요. 업무 연락도 스트레스도 없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 있었어요. 며칠 전에 휴대폰을 꺼두었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다고 하잖아요. 5일간의 휴가 후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켰어요. 큰 실수였죠.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미친 듯이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연달아 오고 전화도 계속 걸려왔어요. 화면은 알림으로 가득 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영장 의자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어요. 먼저 뉴스 알림을 클릭했는데 헤드라인을 읽자마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의 한국 철수 요구. 동맹 위기,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의 긴급 회의. 주둔 미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비볐어요.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하필 제가 휴가 때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몇 전에 2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지휘관으로부터 6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퍼 중위, 즉시 복귀하세요. 한국 캠프 험프리스로 배치됩니다. 당신의 한국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농담이지?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근처의 커플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이요? 다시?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보호 사이에 끼인 위험한 장소였어요. 거기 있는 동안 저는 그 나라나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감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기지 안에만 머물면서 떠날 수 있는 날만 새고 있었죠. 일어나서 수건을 집어들고 호텔방으로 돌아갔어요. 제 환상적인 휴가는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짐을 싸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인연은 평생 동안 충분했는데 빈 호텔방에 대고 불평했어요. 정말 시간 낭비였어. 화가 난 상태로 여행 가방을 닫았어요. 이곳은 제가 가기 싫은 최악의 장소였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도 익숙해지지 못한 이상한 음식,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붐비는 거리들.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령대로 군사 사무실에 보고했어요. 제게 공식 서류를 건네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휴가를 줄여서 미안하네, 하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하거든. 이해합니다, 지휘관님.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답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오늘 밤이야. 18시에 군용 수송기가 출발해.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휴가는 물 건너갔네요. 겨우 5일밖에 못 쉬었어요. 한국의 상황은 긴장되어 있어. 지휘관이 계속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 네, 지휘관님.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너의 한국 경험은 지금 매우 가치 있어. 기지도 알고 절차도 알고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 제 한국 경험은 주로 미군 기지에 머물면서 가능한 한 현지 문화를 피하는 것으로 보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국에 다시 배치됐다고 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이셨지만 이건 그저 외교적인 혼란일 뿐 전쟁 위험은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투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후,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서 파견 장비를 가져왔어요. 이웃인 톰이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벌써 떠나? 그가 물었어요. 한 달 휴가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임무가 주어져서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됐어. 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행운을 빌어, 친구. 고마워. 기지로 운전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했어요. 제가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새는 날들을요. 이 여정이 제가 한국,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가용 옷을 옷장에 다시 넣고 제 유니폼을 꺼내면서 저는 좌절감과 분노만 느꼈어요. 군용기는 3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긴 비행 전에 마지막 미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기지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큰 TV 화면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위 장면, 영어와 한국어로 된 표지판을 들고 있는 걱정스러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퍼 주미님? 젊은 병사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비행장으로 가는 교통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햄버거를 마지막으로 한 입 더 먹고 일어섰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군용기가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닿으면서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몇 시간 동안 불편한 좌석에서 자서 목이 뻣뻣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 그리고 가까이에는 회색 건물들이 있었죠. 제 숨이 꽉 조여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을 때 저는 떠날 수 있을 날까지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거든요. 하퍼 주미님, 착륙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물건들을 모았어요. 입이 마르고 긴 비행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한국의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보스턴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는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퍼 주미님, 차분한 목소리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간인 옷을 입고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저는 클라라 리예요. 기지에서 민간인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정착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사실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저는 피곤하고 덥고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것이 짜증났어요. 캠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차로 약 1시간 정도요. 클라라는 인내심 있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셨을 때보다 많이 변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시간이 멈춘 곳이었어요. 작은 차들로 가득 찬 붐비는 거리, 제 입을 화끈거리게 했던 이상한 음식, 그리고 제게는 횡설수설처럼 들리는 언어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SUV로 걸어갔어요. 제복을 입은 젊은 한국인 운전사는 우리가 차에 타자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기억하는 그 옛날 한국의 모습을 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유리 전면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화려한 간판들이 곳곳에서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서울인가요? 저는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도시 생활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제 기억 속의 한국은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여기는 평택이에요.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캠프 험프리스 근처의 도시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포장도로와 낡은 상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떠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지은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클라라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평택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전 임무 동안에는 기지 밖을 많이 탐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기지 안에 머물렀고 나갔을 때도 많은 군인들이 어울리는 미국인 전용 바에만 갔었죠. 운전하는 동안 저는 거대한 쇼핑센터,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가족들이 즐기는 공원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화려한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근처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곳은 평범해 보였어요. 심지어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캠프 험프리스의 주거 시설도 업그레이드했어요. 클라라가 계속 말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숙소를 갖게 될 거예요.
약 45분 정도 운전한 후 우리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어요. 심지어 기지조차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죠. 클라라는 저를 새 숙소로 안내했는데 정말로 이전 숙소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작은 부엌과 개인 욕실이 있는 제 개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침대는 편안했고 심지어 벽에 작은 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식당도 리모델링 됐어요. 클라라가 키카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지 내에 여러 미국 체인 레스토랑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지만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항상 이렇게 발전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요? 클라라가 떠난 후 저는 짐을 풀고 빠르게 샤워를 했어요. 1시간 후에 새 팀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지휘센터에서 저는 새 지휘관인 존슨 대위와 이번 임무 동안 저와 함께 일하게 될 몇몇 다른 미국 군인들을 만났어요. 하퍼 중위님, 열정적인 표정의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데이비드 리처드슨 중위입니다.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랬나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놀라서 물었어요. 네, 중위님. 당신이 여기서 2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은 어땠나요? 많이 변했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기억이 얼마나 잘못된 것 같은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저는 여기 온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데이비드는 열정적으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아요. 음식, 문화, 기술 정말 놀라워요. 여기 인터넷 속도 보셨어요? 아니면 새벽 2시에 기지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 꼬마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너무 흥분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놀라실 거예요.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모르지만 과거에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고향보다 더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명백히 그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똑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존슨 대위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우리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철수 발표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 측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주둔에 있어 잠재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저를 바라봤어요. 하퍼 중위, 한국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같이 있을 겁니다. 내일 당신과 리처드슨 중위는 한국 군대와의 합동훈련 연습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리핑 후 저는 기지를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 여러 레스토랑,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어서 놀랐어요. 모든 것이 이전 임무 때보다 더 새롭고 좋아 보였어요. 그날 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제 기억 속의 한국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몇 년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 몸은 아직 보스턴 시간에 맞춰져 있었고 해도 아직 뜨지 않았어요.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기지 주변을 달려보기로 했어요. 조깅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 군인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미국인들이 그러듯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커피컵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들을 보니 사람은 어디서 왔든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달리기와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지휘센터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는 눈이 반짝이고 아침 일찍부터 너무 명랑해 보였어요. 합동훈련 준비되셨나요? 하퍼 중위님?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전 임무 동안 한국 군인들과 함께했던 것이 얼마나 좌절스러웠는지 기억하면서요. 그때는 그들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격식을 차리며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우리는 민혁 대위와 그의 팀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존슨 대위가 브리핑 서류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의 최고 장교 중 한 명이죠. 무엇이 그가 특별한 건가요? 저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존슨 대위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중위님.
한국 군대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민혁 대위는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받았고 4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감 있는 명령으로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는 한국인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군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우리 팀보다 훨씬 빠르게 장비를 설치했어요. 저분이 민혁 대위예요. 데이비드가 감명받은 듯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인 대위가 우리를 알아보고 걸어왔어요. 그는 곧게 서서 완벽한 경례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미국 친구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보여주고 서로 차이점에서 배울 것입니다. 저는 그의 경례에 답했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 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뻣뻣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훈련 일정은 체력 훈련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제가 체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매일 달리고 정기적으로 웨이트를 들거든요. 하지만 민혁 대위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숨도 거칠게 쉬지 않고 모든 도전을 완료했어요. 8km 달리기 동안 그는 무리의 선두에 머물면서도 가끔씩 뒤로 돌아와 느린 군인들, 힘들어하는 몇몇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격려했어요. 달리기 후 우리는 전술 훈련으로 넘어갔어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의 팀이 함께 건물 확보와 인질 구출 훈련을 해결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이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유연하고 창의적이었어요. 한 가지 접근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빠르게 조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특히 민혁 대위의 전략적 결정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몇 단계 앞을 내다보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했어요. 때로는 그의 해결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에 민혁 대위는 음식 쟁반을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함께 식사하는 다른 한국 군인들과 달리 그는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하퍼 중위님. 그가 아는 듯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 군대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을 때보다 발전했네요. 민혁 대위가 웃었어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책임을 가진 현대적인 군대입니다. 한국 군인들이 전 세계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군사 기술이 이제 세계로 수출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구식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죠. 민혁 대위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그들은 전쟁 영화나 오래된 뉴스 기사에서 본 한국을 기억해요. 오늘날의 한국을 보지 못하죠. 어떤 한국인가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술 강국이 된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한 세대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국가입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제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쌀 농부였어요. 제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2개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정예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항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는 그들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을 알아차렸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지쳤지만 감명받았어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짐을 싸는 동안 민혁 대위가 말했어요. 내일은 더 도전적일 겁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도시를 나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클라라가 우리에게 합류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서울의 좋은 곳들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기차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기차가 붐비고 혼란스럽다고 기억했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클라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기지 근처의 역으로 걸어갔어요. 플랫폼은 깨끗하고 밝게 빛났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제 기억 속의 구식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기차 안은 깨끗했어요. 편안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여러 언어로 정류장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어요. 기차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였고 제가 이용해본 많은 미국 지하철 시스템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전에 주둔했던 나라와 같을 리가 없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클라라와 데이비드 앞에서 너무 놀란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시는 빛과 소리로 살아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으로 덮인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가게와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거리는 이미 저녁이었음에도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항상 이렇게 붐비나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움직이는 잘 차려입은 한국인들의 무리를 보며 물었어요. 대체로요.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아요. 그녀는 우리를 세련된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현대적인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메뉴는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클라라가 우리를 위해 주문했고, 곧 우리 테이블은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삼겹살이에요. 김치와 싸서 먹어봐요. 그녀는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먹기 전에 모두 섞어보세요. 이건 한국 전통술이에요. 막걸리, 소주 이것도 마셔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각 요리를 맛보았고 모든 게 맛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맛은 강했지만 맛있었고 이전 임무 때 기억했던 싱거운 군대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한 입 베어 물며 인정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다고 말도 안 돼. 아마 잘못된 곳에서 드셨나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아니면 당신의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의 자정이 아니라 한낮인 것처럼 사람들이 쇼핑하고 먹는 야시장을 걸었어요.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어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붐비는 거리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얼굴도 위험한 느낌도 없었어요. 범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나요? 제가 클라라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의아해 보였어요. 별로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카페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가요. 여기서는 모든 게 안전해요. 저는 그런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미국 도시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나라의 또 다른 하나가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는 한국은 제 기억 속의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이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한 번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빙빙 돌며 그날 밤에 잠들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줄곧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저는 민혁 대위와 그의 팀과 함께 일했고 매일 그들에 대한 제 존경심이 커졌어요. 저는 새로운 전술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의 훈련 세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체력 훈련 대신 저는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과의 전략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지루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도와 프레젠테이션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매료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날카로운 파란색 정장을 입은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나라들 간의 물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미국의 첨단 기술,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합니다. 저는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미국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그 관계가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경제적 파트너십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워 수천 명의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가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숙소로 걸어갔어요. 제 휴대폰이 데이비드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우리 중 몇 명이 저녁 식사를 위해 에릭의 집에 갈 거예요. 함께 할래요? 그는 기지 밖에 살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에릭 로버트스는 군복무가 끝난 후에도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미국인 하사였어요. 저는 그를 잠깐 만났지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기지 밖에 누군가의 집에 간다는 생각이 저를 긴장시켰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제 약속을 기억했어요. 좋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몇 시예요? 에릭의 아파트는 기지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놀랐어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넓고 밝은 곳이었어요. 제 소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릭이 저를 초대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몇몇 다른 미국인들과 몇 명의 한국인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저는 세련된 가구와 큰 TV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약 2년 정도요. 에릭이 제게 음료수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군복무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죠. 저는 제 혼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기에 살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에릭은 제 직설적인 질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었어요. 한국은 제게 고향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회를 줘요. 제 급여에 비해 생활비가 합리적이고 의료 서비스는 훌륭하고 저렴하며 안전함을 느껴요. 게다가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방을 둘러보며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오랜 친구들처럼 쉽게 어울려 웃고 대화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은요? 제가 물었어요. 문화적 차이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존재해요. 에릭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당신이 노력만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영해줘요. 저는 약간의 한국어를 배웠고 그들은 제 형편없는 시도조차도 고마워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특히 서울과 다른 대도시에서는요. 저녁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선택한 더 많은 미국인들을 만났어요. 한 여성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또 다른 남자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들 모두 여기서의 삶의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통신 전문가인 마이클 해리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의 꿈은 진짜예요. 마이클이 열정적으로 제게 말했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제 삶의 질이 더 좋아요. 저는 여기서 제 아내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멋진 삶을 만들었어요. 그의 한국인 아내인 선희는 제게 더 많은 음식을 권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이클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녀가 모두를 웃게 하며 놀렸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이클이 웃으며 자신을 변호했어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니 예상치 못했던 것이 보였어요. 행복이요. 이 미국인들은 단지 외국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후진적이고 어렵다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공동체, 기회, 그리고 목적을 찾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침대에 앉았어요. 한국은 제가 기억하는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몇 년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한 번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은 제 휴일이었어요. 전에 했을 법한 기지에 머무르는 대신 저는 혼자 나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제 휴대폰에 한국어 번역 앱을 다운로드하고 혼자 도시로 떠났어요. 첫 번째 간 곳은 현대적인 커피숍이었어요. 내부는 디자인 잡지에서 볼 법한 것처럼 보였어요. 세련된 테이블, 예술적인 조명, 그리고 편안한 의자들이요. 젊은 한국인들이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바리스타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그녀가 음료를 건네며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에 주둔했었는데 정말로 이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와 시간을 즐기세요. 커피숍의 인터넷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빨랐어요. 저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휴대폰으로 지역 명소를 찾아봤어요. 볼 것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박물관, 공원, 역사적인 장소, 쇼핑 지역이요. 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놓쳤을까요? 커피를 다 마신 후 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화려한 꽃밭이 있어 깨끗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며 제가 지나갈 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위해 저는 용감해지기로 했어요. 영어 메뉴가 없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번역 앱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저는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회색 머리와 친절한 얼굴을 가진 나이든 한국인 여성인 주인은 제 노력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음식이 도착했을 때 밥과 여러 작은 반찬이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그 여성은 제가 주문하지 않은 추가 요리를 가져왔어요. 서비스! 그녀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유일한 단어였지만 번역이 필요 없는 진실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녀가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작은 친절한 행동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여기서 저는 그녀와 거의 의사소통할 수 없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실제로 얼마나 한국에 대한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양복을 입은 사업가가 혼자 앉아 일로 돌아가기 전에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함께 나눠 먹는 음식에 웃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위해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잘라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삶을 살아가며 모든 곳의 사람들과 같은 희망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저는 제 좁은 시각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붐비는 쇼핑 지역을 걸었어요. 상점들은 최신 패션과 전자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브랜드의 것이었어요.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친구들은 함께 셀카를 찍었으며 가족들은 식료품을 쇼핑했어요. 어떤 미국 도시에서도 볼 수 있었을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갈색 설탕과 견과류로 채워진 달콤한 한국식 팬케이크인 호떡을 파는 작은 가판대에 멈춰섰어요. 판매원은 제게 따뜻한 간식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미국 군인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웃었어요. 군인 헤어스타일이요. 그가 제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많은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와요. 모두 좋은 손님들이에요. 그날 저녁 기지로 걸어 돌아오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 혼란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리가 이제는 활기차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읽을 수 없었던 표지판들이 이제는 화려하고 흥미롭게 보였어요. 제가 피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맛있는 냄새를 풍겼어요. 한국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거였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계속 변했어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제 눈을 조금씩 더 뜨이게 했어요. 저는 제 끔찍한 발음에도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김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2번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아요, 하퍼 씨.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휴일에 서울의 다른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건물이 있는 고대 궁궐을 방문했어요. 분주한 도시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산책로를 하이킹했어요. 발음할 수 없었지만 좋아하게 된 음식들을 먹었어요. 우리의 합동훈련 연습 중 하나에서 민혁 대위와 저는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풀이 우거진 언덕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근처에 벚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당신이 달라 보여요. 민혁 대위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제가 물었지만 그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당신은 한국을 마치 견뎌야 할 부담처럼 바라봤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오래된 편견과 닫힌 눈으로 여기에 왔어요. 민혁 대위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구식 렌즈를 통해 한국을 봐요. 그들은 전쟁, 빈곤, 그리고 위험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잿더미에서 읽어낸 것을 보지 못하죠. 이제 보여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감명받았어요. 민혁 대위는 미소를 지었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제 할머니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혁 대위가 계속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접으로 한 개의 달걀을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그는 멀리서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가리켰어요. 단 한 세대 만에 우리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군 복무 중에 방문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화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희생했죠. 민혁 대위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루 14시간씩 일하셨어요. 영어 수업과 수학 과외를 위해 돈을 낼 수 있도록 작은 집에서 사셨죠. 그들은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지만 훨씬 적은 도전에 직면했던 제 조부모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세계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민혁 대위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나요? 절대 아니죠. 저는 웃었어요. 대부분은 집에 빨리 가길 기다려요. 여기서는 정상이에요. 학생들은 정규 학교에 다닌 다음 그 후에 사설 학원에 가요. 그들은 교육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팀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을 때 저는 훈련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어요. 한국과 미국 군인들은 나란히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클라라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비빔밥 접시를 앞에 두고 저는 민혁 대위와의 대화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백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것들을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거죠. 저는 확실히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저는 클라라가 가르쳐준 대로 제 그릇에 채소, 밥, 그리고 계란을 섞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후진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몇 달 전에 도착한 하퍼 중위와는 큰 변화네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깨달으면서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 파견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정에 직면했어요.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에릭과 마이클처럼 한국에 머무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클라라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많은 전직 군인들이 영어를 가르치거나 국제 회사에서 일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자리를 찾아요.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야시장을 걸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당신이 가져오는 기술과 경험을 가치 있게 여겨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일주일에 2번 받는 수업이 기초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면서요. 도움이 되지만 많은 일자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영어는 여기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져요. 일하면서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의 보지 않는 아파트, 틀에 박힌 직업, 그리고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은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매일 새로운 경험들,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일부가 될 기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했을 세상에 대한 시각. 지휘관에게 결정을 알려야 하는 전날 밤,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제 길을 선택하기 전에 도시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저는 남산 타워로 가서 타워가 서 있는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눈이 닿는 곳까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 건물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아파트들, 자동차와 보행자들로 가득 찬 거리들, 한강은 다리와 배의 불빛들로 점철된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3개월 전 저는 이 나라를 떠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제 휴대폰이 데이비드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결정했어? 저는 답장을 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응. 한국은 내가 떠날 곳이 아니야. 나 자신을 발견한 곳이야. 나는 머물기로 했어.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휘관과 대화했어요. 지휘관님, 제 파견 연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여기 한국에서 민간인 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머물고 싶다고. 내가 3개월 전에 만난 하퍼 주민은 떠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하퍼 주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다른 기지로 재배치되기 전에 민혁 대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났어요. 당신이 한국에 머문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이 나라에 반해버렸어요. 민혁 대위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요. 당신은 방문객이 되기를 멈추고 가족이 되었어요. 그의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음식을 시도하고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제 가정에 도전했어요. 저는 외부인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그 주말 저는 기지 숙소에서 나와 서울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제가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도시의 전망이 있었어요. 저는 제 물건들을 풀었고 거실에 작은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걸었어요. 제 과거와 미래의 상징들이었죠. 그날 저녁 제 새 발코니에 서서 도시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 사람으로 한국에 왔다가 다른 사람으로 머물게 되었어요. 제 변화는 단지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자 그것은 제 한국의 시작이었어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